네, 안녕하세요. 복선생의 C4D 스터디 진행하는 복쌤입니다. 오늘부터 복선생 말고 그냥 복쌤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톡방에서 저를 불러주실 때는 그냥 쌤 하시면 됩니다. 좋죠? 세 글자보다는 한 글자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딱 세 가지 주제를 골라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작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제가 좀 생각을 해서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좋은 것들 위주로 한번 순서를 잡아봤고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오늘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번 시간에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축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XY, Z축, 그 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작업을, 공간을 인지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링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이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라고, 소개를 드린 어떤 이 속성, 형태를 결정짓는 어떤 속성 값들에 의해서, 결국에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편리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프리미티브 오브젝트, 프리미티브 스플라인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냥 순수한 덩어리의 폴리곤 오브젝트와 어떻게 다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오브젝트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속성을 컨트롤하는 속성 매니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좀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나, 오늘이 처음이셔서,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택의 미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포토샵 써보신 분들은 그 선택 툴 있죠, 선택 툴. 그거를 이제 공간으로 옮겨왔다고 보시면 돼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려면은 이미지 영역의 어떤 특수한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색깔도 바꾸고 잘라내기도 하고 변형을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통째로 전체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할 때도 있지만 어떠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그 스킬에 따라서 작업 효율이 달라지는 것처럼 입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입체를 편집해 나갈 때 그걸 통째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그거를 편집하는 방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먼저 다루고, 그러고 나서 하나의 오브젝트 안에서 오브젝트 단위에서, 그러니까 오브젝트의 세부적인 요소 단위에서 점선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쉽게는 지우고 자르고 꼬매고 이어붙인다, 이런 기본적인 행동의 개념들을 가지고 관련 명령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거는 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네마 4D에만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모든 3D 관련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툴을 이제 습득하시거나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명령의 이름을 찾아 나가지 마시고 이 개념적인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고 싶어. 지우는 건 어떻게 지우지? 자르고 싶어. 자르는 건 뭘로 자를 수 있지? 어떤 떨어져 있는 면을 이어붙이거나 바느질하듯이 꼬매고 싶다. 그러면 그 관련 기능들이 반드시 그 안에 어디엔가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C4D에서 다뤄보시고 이제 다른 툴로 스위치를 하실 때 요런 기본 요소들에 대한 해당 기능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방법이 얼마든지 많겠죠.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지인분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그냥 부담 없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에 떼었다 붙였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위에서 우리가 하는 오브젝트 안에서의 점선면 단위에 대한 편집을 이제 제가 엘레멘트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넘어서는 위에 레벨, 오브젝트 레벨로 오브젝트하고 오브젝트끼리 떼었다 붙였다 하는
뭐 그런 개념의 행동들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큰 바디를 디자인을 먼저 해놓고 어떤 파츠감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분리시키는 거죠. 아주 그냥 완전 다른 오브젝트로. 그래서 뭐 질감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파츠 분할을 전체적인 모델을 먼저 해놓고 분할해서 쪼개서 묘사하는 그런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실 때는 이런 떼었다 붙였다 하는 개념에 관련된 명령들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할 때 또 필요한 뭐 중요한 인터페이스 관련된 것, 뭐 스냅 기능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가 많이 복잡해질 때는 이런 레이어 형식의 뭐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레이어 관리를 하셔가지고 뭐 좀 복잡한 씬들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주제이고 거기에 덧붙인 뭐 관련 인터페이스나 기능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니발님, 예, 뭐 그런 부분은 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운영진하고도 이제 서로 뭐 이렇게 잘 얘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선택의 미학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이 선택, 미학이라고 뭐 대단하게 써놓았지만 선택 툴에 대한 얘기예요. 선택 툴에 대한 종류가 크게는 이제 셀렉션 툴 안에 몇 가지 종류의 선택할 수 있는 툴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선택과 관련된 조금 다른 명령들에 대한 거를 좀 중요한 것만 제가 3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모티브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무엇인지. 그래서 여기 스피어라고 하는 동그란 프리미티브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두고요. 요렇게 와이어가 보여서 이 내부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보는 거, 여기 디스플레이에 있는 쉐이딩 모드 중에 이 라인을 같이 표시하는 요 쉐이딩 모드로 보면 라인을 같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점선면 편집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은 여기 옵션 값들에 의해서 얘네들의 속성이 조절할 수 있는 상태의 프리미티브 오브젝트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점선면 편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폴리곤 오브젝트, 순수한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았죠? 여기 맨 위에 보이시는 좌측 상단 가장 위에 보이는 Make Editable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때부터 이쪽 오브젝트 매니저에 있는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폴리곤 땡땡땡 점 3개의 폴리곤 모양으로 그렇죠. 단축키 C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김정영님. 그래서 이렇게 에디터블이 된 상태에서는 외관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좌측에 있는 점, 선, 면 모드로 전환을 해보시면 이때부터는 얘네들을 점 단위 혹은 선 단위, 면 단위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툴이 요 앞에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말하진 않았지만 오늘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에 관련한 툴은 요 안에 숨어져 있고요. 우리가 그래픽 툴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딱 감이 오시죠? 네, 감이 오실 거예요. 라이브 셀렉션 말고 이제 렉탱귤부터 살펴볼게요. 렉탱귤은 이 사각형 영역 안에 들어오는 어떤 것? 내가 지금 면 모드라면은 면들. 이게 엣지 모드라고 한다면 엣지들이 되겠죠. 그리고 포인트 모드라면은 포인트들. 이렇게 사각형 영역 안에 들어오는 요소들을 한 번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죠. 우리 포토샵에서 선택 툴이랑 똑같죠. 포토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봤던 그 은하철도 999 열차입니다. 아, 이거 좀 올드하죠? 여기 보시면 포토샵에서도 두 번째 이 칸이 선택 툴이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사각형 선택 툴이 있고 원형 선택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선택을 하면 땡땡땡땡 이렇게 선택이 되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단지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얘는 공간 안에서의 요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깊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깊이.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표면적인 곳에도 요소가 있지만 저 너머 반대쪽에도 요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돌려보면 그럼 뒤에도 선택들이 다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아, 이게 또 오히려 쉐이딩이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네요. 이 모드로 바꾸면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의 건너쪽에도 요소가 있고 그것도 같이 선택이 된다. 근데 가끔은 꼭 그렇게 선택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만약 위에서 내리꽂는 뷰에서 전체 선택을 이렇게 해보시면 다 선택이 되어 있고 얘를 입체 뷰에서 확인을 해보면 모든 요소의 점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만약 내가 의도하는 것이 이 반구만 위에 쪽만 선택을 하고 싶어요. 반을 딱 나눠가지고 아래쪽 말고 위쪽만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 오늘처럼 추운 날 나는 왠지 그러고 싶네. 그러면 이 선택을 하실 때 이렇게 그냥 바로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속성 창은 라이브 공간이라고 했죠. 내가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도 보이지만 이런 선택 툴에 대한 정보도 선택 툴을 내가 선택을 할 때 요거랑 관련된 옵션들이 여기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가장 기본적인 옵션, 첫 번째 탭의 옵션을 보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있는 게 Tolerant Selection이고 요거는 좀 이따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할 것이고, Only Select Visible Elements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 나는 선택해 보이는 요소를. 아유, 굉장히 인공지능적인 느낌이 나네. 어쨌든지 간에 내가 지금 보이는 것만 선택을 하겠다는 옵션인데 이게 풀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탑뷰기 때문에 윗면만 노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저 밑에 쪽 점까지 선택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체크를 해주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선택을 해주더라도 입체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어때요? 위에만 정확하게 반이 나눠져서 선택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선택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접근을 하는 거는 지금처럼 어떤 평면 뷰나 뭐 입체 뷰든지 간에 어쨌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표면적인 요소만 선택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공간 너머에 또 안 보이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이제 체크할 수 있고 없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좀 많이 달라지고, 뭐 노하우를 할 것까지 없어요.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그리고 Tolerant Selection은 뭐냐면 이거는 포인트 모드보다 뭐 엣지나 면 모드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를 잠깐 빼보고 얘는 네모네모한 게 좀 더 설명이 잘 와닿기 때문에 네모네모한 거를 좀 꺼내 보겠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누군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 쇼컷 C라고 뜨죠. 항상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단축키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는 것들은 뭐 써보셔도 좋습니다. 뭐 권장합니다. C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블을 했고요. 그러면은 폴리곤으로 바뀐 게 보이시죠? 면 모드에서 탑뷰로 가겠습니다. 탑뷰로 가서 탑뷰로 가서 이 사각 툴로 쭉 선택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선택된 영역을 살펴보시면 내가 사각형이 감싸고 있는 영역만 선택이 되시죠.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이만큼 넘어오면, 그러니까 얘는 저 기본 옵션이 지금 풀려 있을 때는 이 온전하게 사각형이 그리고 있는 영역 안에 다 와서
안전빵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걸친 애들은 선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톨런트 셀렉션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선이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면 단위로. 얘도 마찬가지겠죠? 세로로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치기만 해도 선택이 된다. 요것도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요소를 편집할 때 스치기만 하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고, 내가 온전하게 품어서 선택을 해야겠다 라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 선택 옵션을 풀어주시고 다시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 툴은 단지 이것뿐이고요. 라쏘 셀렉션이 있어요. 라쏘 셀렉션도 포토샵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가미로 내가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복잡한 무슨 유기적인 모델링 데이터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할 때 좀 잘 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가미를 그려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셀렉션도 다각형 선택 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은 선택 영역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의 모음이다. 아직 설명 안 한 게 하나 더 있죠. 라이브 셀렉션. 라이브 셀렉션은 커서 브러쉬 형태로 셀렉션 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지나가는 모든 공간을 얘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커서가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공간을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줘요. 그게 이제 라이브 셀렉션 툴입니다. 당연히 이제 얘는 브러쉬 기반의 선택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토샵에서 브러쉬 사이즈 조절을 하시는 키 아시죠? 지금 여기 밑에 우측 상단에 찍히고 있는 키들, 이런 격자 모양의 괄호, O하고 P 오른쪽 옆에 있는 그런 걸로 간단하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택 툴은 조합 키로 선택 영역을 추가하거나 덜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이미 선택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면 이렇게 지워지죠. 선택된 요소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나갈 때는 이렇게 지워지고요. 네. 그리고 어디 봅시다. Shift를 누르고 지나가면 추가됩니다. 이미 선택되어 있는 영역이 그대로 있고 더 추가되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포토샵하고 똑같죠. 포토샵에서도 선택 영역이 있고 Shift 누르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선택 영역이 추가되죠. 그리고 Alt 키 누르면 마이너스로 빠지고요. 근데 포토샵 같은 경우에 좀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Alt Shift를 같이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교차된 공간만 이렇게 남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시포드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혹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포토샵에서 쓰는 그런 기본적인 조합키랑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라이브 셀렉션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어디 봅시다. 그래서 셀렉션 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지금 옆에 나와 있는 8, 9, 빵은 무엇이냐면요. 옮겨졌다. 얘 8, 9, 빵은 뭐냐면 단축키요, 단축키. 우리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할 때 우리가 어디 봅시다. 8하고 9하고 빵을 한 번씩 눌러보세요. 이렇게 8, 9, 빵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눌러보면 이쪽 위에 공간에 선택 툴 모두 바뀌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동 툴로 뭔가를 막 이동을 실컷 하다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뭐 선택 툴로 바꾸고 싶을 때 뭐 빵을 누른다 그러면 이렇게 우와 빵빵빵빵빵빵이 아 이거 너무 심하게 눌리네. 뒤에 이 알려주는 알림이가요. 9도 이렇게 8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선택 모드로 바뀌는 단축키 8, 9, 빵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작업이 쉬워지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네. 와, 이렇게 해서 선택 툴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어떤 선택 작업들을 할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는데 루프 셀렉션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루프 셀렉션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구가 이렇게 있고요. 에디터블을 해서 면 모드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환을 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동 툴인 공간에서 만약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그냥 전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동 툴로 바뀐대요. 굉장히 편하겠네요. 그렇군요. 스페이스바는 아마 그건가 봐요. 바로 직전 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룹 셀렉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내가 이런 쭉 순환되는 구조의 어떤 선택 영역을 가지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요 라인을 지나는 형태를 링 모양으로 선택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뭔가 번거롭죠. 평면 뷰로 갔다가 선택하고 다시 입체 뷰로 오는 그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로우니까 이럴 때는 그 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룹 셀렉션 툴은 원래 이렇게 셀렉트 메뉴에 가면 룹 셀렉션이라고 있기도 하고요. 시네마포드는 이 단축키가 좀 희한하게 이렇게 연타 단축키들이 있어요. 지금 UL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 U하고 L을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이 기능이 실행이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축키 보는 방법은 여기 두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이 면 단위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나와요. 팝업으로.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여기에 룹 셀렉션이 없구나. 죄송합니다. 왜 없지? 그러면은 그 단축키 U를 누르면 여기서 L 부분에 룹 셀렉션이 보이시죠? 쭈르륵. 그래서 UL 해주시면은 룹 셀렉션이 된다라는 거. UL 이렇게. 자, 그럼 룹 셀렉션은 말 그대로 루프하는 구조를 이렇게 한 방에 선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Shift 키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죠. 아까처럼 뭐 조합 키를 눌러 주시면 룹 셀렉션 상태 컨트롤 눌러주시면 빠지고요. Shift 눌러주시면 추가되고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답니다. 룹 셀렉션은 이 순환되는 구조를 한 번에 선택할 때 그런 거 있나요? 제가 모르겠어요.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한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알아보고 알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편할 것 같은데, 그죠? 있을 법도 한데,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룹 셀렉션은 요거가 다니까 요렇게 좀 쓰는 걸 원하실 때 꺼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set selection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되어 있는 그 영역 자체를 엄청 공들여서 복잡한 구조를 만약 선택했을 때 선택 해제가 돼버리면 그걸 다시 선택하기가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장해 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선택한 그 뭐 복잡이면 어떤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기능이 set selection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내가 너무 고생스럽게 선택을 했다. 나 이 부분을 꼭 저장을 해놓고 싶어.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선택 영역이 나오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셀렉트에서 보시면 여기 set selection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시면 뭐가 달라졌냐면 선택을 해제하더라도 여러분들 오브젝트 매니저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요 태그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 붙는 이 스티커 같은 애들이 태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그는 어떤 기능이냐면 방금 전에 제가 선택했던 그 선택 영역이 저장되어 있는 태그예요. 그러니까 이 태그에 나와 있는 옵션들을 이 속성창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select polygons 라는 거는 내가 지금 선택한 저장해놓은 폴리곤을 다시 선택하는 것, deselect는 빼는 것, hide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숨기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잘 확인이 안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안쪽에 뚫린 게 잘 보이시죠? 근데 이게 면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태그에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만 잠깐 하이드 된 거거든요. 이렇게 뭐 감춰놓고 편집하는 걸 원할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럴 때 쓰면 되시고 unhide 폴리곤은 그 숨겨놨던 거 다시 되돌리는 거 보여지는 그 상황을 그렇게 요 셀렉션 요 셀렉션을 저장하는 태그가 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뭐 질감 같은 거 표현할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질감을 우리가 이렇게 뿅 하고 주면 한 번에 전체적으로 보통은 오브젝트가 한 번에 한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조금 더 다른 재질을 다른 컬러로 이렇게 시뻘건 색깔로 강렬한 재질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주면 한 번에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갈 때 이 재질에도 이 속성 창에 보면 여기 셀렉션이라는 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셀렉션이라는 빈 공간에 요 선택 태그를 쭉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시면 그 선택 영역에만 요 해당 재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좀 복합적인 재질을 구현할 때 이 선택 영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일종의 약간 컬러 영역 정보를 가지고 재질을 좀 다르게 적용해주는 방식을 컬러 맵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다르게 저장하는 방식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걸 태그의 형태로 다 선택 영역을 태그의 형태로 저장을 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재질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조금 중급 이상이 되시면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중 재질에 대한 거는 좀 잃어버리셔도 됩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선택 영역을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응용할 수가 있으니 뭐 알아둬서 나쁠 것은 없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혹시 제가 좀 어제부터 그제부터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거든요. 뭐 좀 너무 빠르다 싶으면 조금 제지를 해주시고 너무 이게 빨리 지나가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답변해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그래서 내가 선택 영역을 태그의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근데 얘를 지우고 싶다. 그럼 태그를 선택하고 그냥 지워주시면 돼요. 그럼 그 선택 영역이 저장된 정보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이 set selection이라는 것,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한 거. 그 다음 soft selection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것도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들이 soft selection으로 접근을 하면 좀 애매모호한 아리송한 공면을 모델링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얘를 굴을 예로 들어보고 물방울 같은 이런 예쁜 물방울 같은, 말로만 하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어디 봅시다. 짜짜. 오, 혹시 들리시나요? 저 멀리 그 2호의 억울한 울음소리들 들리실 것 같아. 지금 오늘 우리 2호님께서 날도 추운데 평양냉면을 밖에서 드시고 오셔가지고 심기가 심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네, 이해 바랍니다. 네. 자, 이런 물방울 같은 모양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얘를 어떻게? 나는 아직 면을 쪼갤 수도 없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얘를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바쁜데, 바쁜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선택해 놓은 그 지점을 중심으로 일정한 이 브러쉬 반경을 조절하듯이 반경으로 영향력을 부드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힘을 내가 이동을 했을 때 그 이동하는 작용을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는 거를 이렇게 힘이 마치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풀리듯이 이렇게 영역으로 풀어내서 편집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선택을 한다는 의미로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동 툴, 각각 이 이동, 스케일, 회전 툴 선택, 그 선택 툴에서도 그런 옵션들이 보여지고, 이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래서 이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탭을 사용을 하겠다. 체크를 해주시면, 누렇게 보이시죠? 여기는 센 노란데 점점 흐려지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내가 힘의 영향력을 받는 그 정도를 면적으로 이렇게 샥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 올려지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부드럽게, 아까는 딸랑 점 하나만 따라 올라왔잖아요. 보통 모드일 때는 이렇게 무슨 도깨비 뿔 난 것 마냥. 근데 이 소프트 셀렉션을 내가 사용을 하겠다. 이네이블을 켜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선택 영역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의 핵심은 내가 선택한 영역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무슨 볼륨감을 해치지 않고 그런 큰 동새들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땡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근데 의외로 이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옵션들이 많습니다. surface, rubber, restrict, fall off,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것보다 이제 reduce라는 옵션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reduce가 반경입니다. 반경을 넓게 해주면 노란색 영역이 훨씬 더 짙어지죠. 그만큼 영향력이 넓게 퍼진다는 얘기고요. 움직여보면 전체적인 동세가 훨씬 더 커졌죠. 근데 레디우스 값을 좀 좁게 좁혀봅시다. 좁혀주게 되면 색깔도 많이 흐려진 데다가 움직여보아도 영향력이 훨씬 더 줄어들었죠. 동세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역을
범위를 레디우스 값으로 조절을 한 다음에 스트렝스 값은 당연히 강도겠죠. 강도. 힘이 미치는 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참았습니다. 아재 개그를 하려다가 간신히 참았습니다. 네, 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이 강도가 조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펄오프 값인데, 모든 어떤 다른 요소들 간에 이런 펄오프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감쇄 값을 얘기를 해요. 특히 뭐 조명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펄오프 값은 힘이 점점 옅어지는 그 감쇄 값을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산출은 또 단어가 어렵죠. 어떻게 그거를 표현할 것이냐. 리니어하게 할 것이냐, 돔 형식으로 할 거냐, 벨로 할 거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얘를 조금씩 뭐 이렇게 옵션을 바꿔보시면 느낌을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직접 해보라고 하면 우리 또 너무 바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 좋은 예가 있죠. 이렇게 감쇄, 요게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던 헬프를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시라는 거죠. 헬프에서 찾아보시면 선택 메뉴에 라이브 선택에 보시면 소프트 선택이라는 요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쇄 값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fall off 값, 감쇄 값. 그래서 지금 시계 방향대로 리니어냐, 돔이냐, 벨이냐, 원이냐, 바늘 감쇄냐, 이렇게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얘는 리니어하게 좀 직선 형태로 중간이 처리가 되고요. 돔 형태로도 되고, 종 모양으로도 되고, 원형으로도 되고, 바늘처럼 뾰족하게도 되고, 이런 똑같은 반경값이 똑같이 세팅이 되어 있어도 이 감쇄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죠. 얘도 좀 빤빤한 얘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이렇게 하시고, 조금 더 쪼개볼까요? 50 에디터블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요만큼만 선택을 해볼까요? 요만큼만 선택을 해보고, 레디우스 값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줄여보고, 얘를 리니어하게 들어 올리면 경사가 굉장히 직선 느낌으로 들어 올려지죠. 그런데 이 펄오프 값은 옵션을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는 직선이었던 게 약간 돔 형식으로 들어 올려지는 것이고, 벨도 둥그스름하지만 약간 돔보다는 조금 날씬한 경사가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옵션을 다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옵션이 보인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걸 바꾼다고 해서 컴퓨터가 멈추거나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그냥 막 해보세요. 막. 그게 가장 빨리 느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들은 알려드리면서 제가 도움말도 참고를 하고 포토샵도 열고 검색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리잖아요. 이건 어떤 의도냐면 여러분들도 혼자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나 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 공부할 때 이런 방식을 써서 효과를 좀 봤으니까 저희 스터디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른다 라는 게 그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케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케어의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혼자 공부하시는 습관이 좀 많이 빨리 습득이 돼서 그때부터는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터디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또 다른 이 모드 옵션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모드. 펄오프는 아셨을 테고, 이 모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선택 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줍니다. 제가 요 네 지점을 좀 소프트 셀렉션을 풀어볼게요. 옵션을 소프트 셀렉션을 이렇게 풀었을 때 제가 선택한 지점이 빤빤한 네 영역 중에서 요 다 떨어져 있는 네 지점을 선택 영역으로 지금 집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상태에서 소프트 셀렉션을 걸었어. 그래서 기본 우리 리니어 값, 딱 기본 값, 아무 옵션도 건드리지 않은 기본 값에서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와플 올라오듯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근데 제가 이 모드를 그룹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룹. 그러면 약간 들어 올려지는 모습이 약간 달라요. 이건 뭐냐면 그룹이라는 옵션은 내가 선택한 이 면적의 중간, 딱 중심점을 기점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 올려지는 그 꼭지점이 좀 뾰족한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기본값 all은 뭐였냐면은 이 면적 전체로, 이 선택되어져 있는 이 면적 전체로 들어 올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옵션이 하나 더 있는데 센터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센터는 뭐냐면 모양이 확 바뀌죠. 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선택되어진 이 영역의 외곽을 하나의 큰 테두리로 보는 거예요. 얘의 가장 먼 지점들을 쫙 영역으로 그렸을 때 그 영역의 센터. 그래서 지금은 평면이지만 이게 입체 공간에서의 선택 영역들이 좀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럴 때 이 모드 설정을 바꿔주시면 조금 당겨지는 모양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게 소프트 셀렉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접근법들이 이렇게 좀 다르다. 정리해드리면 폴로프 값으로 중간 지점을 직선 형태로 둥글게 혹은 좀 뾰족하게 그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 모드는 그룹 모드, all 모드는 내가 선택되어져 있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 그렇게 전체적인 면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룹 모드는 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각각의 면적들의 그 중심점, 각각의 중심을 들어 올리는 거. 그리고 센터 모드는 내가 선택한 여러 외곽을 이었을 때 나타나는 면적의 중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제 느껴지시죠?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큰 동세, 쉐입을 뭔가 크게 내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편집하고 싶을 때 그 점을 일일이 하나하나 땡길 필요 없이 이렇게 소프트 셀렉션을 사용하시면 큰 동세를 자연스럽게 한 번에 이렇게 부드럽게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기능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선택의 미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봤고요. 시간이 또 훌쩍 지나서 짧게 하려고 하였으나 또 45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분만 제가 잠시 저희 생명체 2호한테 잠시 5분만 다녀왔다가 50분부터 이제 엘리먼트 단위의 편집 방법에 대해서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셔도 돼요. 그럼 제가 다음 타임 이렇게 시작할 때 그걸 보면서 한번 짚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뵙겠습니다.